네, 안녕하세요. 두 걸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남자 빅워크의 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주신 그리고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일 10km를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차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걷기를 매우 좋아하고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매일 2만 명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2만 명과 함께 이 걸음을 모아서 보름에 한 번씩 새로운 아이에게 의족이나 휠체어를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좀 신기하죠? 저는 단지 그냥 걸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걸어 다니시나요? 네. 저는 지난 리허설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 디큐브시티 주변을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1192원을 기부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걸었다면 아마 순식간에 수천만 원의 기부금이 생겼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일상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걷기를 통한 나눔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걸으면 기부가 된다.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할까? 스마트폰, GPS. 10초도 걸리지 않았던 이 생각으로 인해서 저는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이 빅워크를 만들게 됐습니다. 빅워크는 걸으면 기부가 되는 서비스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걸으면 GPS를 통해서 거리가 측정이 되고 걷기 10m에 1원씩 기부금이 계산이 됩니다. 네. 계산된 이 기부금은 다리가 없는 절단장애 아동과 의족이 필요한 그리고 휠체어가 필요한 아이에게 후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부금은 누가 내는 것일까요? 사용자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기부금은 기업의 CSR을 활용합니다. 스마트폰 내에 있는 광고로 실제 스폰서 기업에서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후원금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빅워크 화면인데요. 빅워크 메인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걷기만 하시면 바로 기부가 시작입니다. 네,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빅워크를 상징하는 우리 빅풋 캐릭터가 여러분들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빅풋 다 아시나요? 네, 이 빅풋은 캐나다 북쪽 로키 산맥에 살고 있습니다. 이 빅풋이 사람들 몰래 좋은 일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빅풋이 삶의 터전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 빅풋이 우리 빅워크를 통해서 걷는 기부를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m에 1원씩 정말 1원씩 같이 걷고 또 걸어서 기부금을 만들었습니다. 또 기부금이 쌓이고 쌓여서 수의 아동들을 만들었습니다. 의족이 필요했던 도영이, 그리고 휠체어가 필요했던 예찬이, 그리고 걷기조차 힘든 향이와 그 친구들, 그리고 명훈이에게까지 우리가 새로운 걸음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윤이라는 어린이에게 우리가 새로운 걸음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사실은 참여하신 분들의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자신의 삶의 변화, 그리고 건강의 변화, 그리고 기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하루라도 걷는 기부를 하지 않으면 발바닥에서 냄새가 난다. 네, 이런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구 한 바퀴가 4120km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걸은 거리가 무려 600만 킬로미터 이상, 지구 150바퀴를 넘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네, 13만 7천 명이 함께 이용하고 있고 이렇게 1원씩 모은 기부금이 어느덧 7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혼자만이 이뤄낸 결과가 아닌 참여자의 걷기와 기업의 CSR 그리고 NGO 단체의 어떤 협력을 통한 어떤 조화가 이 축복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가 계속 걷고 스폰서 기업이 그 후원금을 대며
전문 NGO 단체가 수혜자를 선정하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이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우리는 매 순간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비거크는 기술과 지속 가능성, 수혜 확장 또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걷기와 가볍게 뛰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비거크에서는 시속 15km까지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 접근, 그리고 GPS 문제, 배터리 소모 문제 등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고, 비거크가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재미가 있지만 어떤 재미 요소, 그리고 의미는 참 좋지만 좀 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사용자가 이용함에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거크는 사용자가 어떤 슈퍼를 가는 것조차 자신의 동네를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 되는 일상의 걷는 기부 여행, 그리고 참여자가 내가 조금 걸었을 뿐인데 내가 지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구나, 내가 10m를 걸었을 뿐인데 내가 탄소 발생을 이렇게 줄이고 있으며 나의 건강 또한 좋아지고 내가 곧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담은 리포트 서비스, 그리고 내가 직접 걸은 만큼 코인이 생겨서 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을 비거크는 계속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수익 또한 창출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과 기업과의 어떤 통계 분석 자료 제공, 그리고 콘텐츠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비거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광고 수익을 넘어서 우리는 기부 플랫폼으로서 한 개의 기업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닌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부 플랫폼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유료와 무료 콘텐츠를 계속 판매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혜자에 있어서도 한 명으로 한 번의 수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할 것이며 그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 또한 만들려고 합니다. 빅워크는 적정한 IT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인류의 지속성과 사회 혁신을 위한 비즈니스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업,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자선이 아닌 기술과 가치의 융합을 통해서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질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한 명이 걷는 1000걸음보다 1000명이 다 함께 걷자는 비거크의 뜻처럼 우리는 협력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비거크는 2020년 안에 지속 가능한 모델로 사회의 균형을 지키는 기업으로서 매년 1만 명 이상을 살리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의 10년, 비거크의 앞으로의 100년에 있어서 이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것을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제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시나요? 한 친구를 위해서 반 아이들이 쓴 롤링페이퍼 편지입니다. 비거크가 만들어낸 우리의 첫 번째 미래이자 저와 비거크의 초심을 항상 일깨워주는 저의 소중한 작은 영웅, 네, 오늘 김도영 어린이를 초대했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녕. 네, 도영이가 오늘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편지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김도영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하나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족이 저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의족은 조금만 걸어도 살이 까지고 아팠습니다. 체육 시간에도 혼자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현장 학습을 갔다 온 날이면 일주일을 엄마가 업고 학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빅워크 후원자님들이 주신 새 의족은 아무리 많이 걸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 달리기, 줄넘기도 잘하고 학교, 학원도 스스로 다니고 있어요. 저를 위해 지구 10바퀴를 걸어주신
13,393분의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엄마는 저를 보고 엄마의 행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행운과 희망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김도영 어린이와 같은 저희가 같이 미래를 준비할 것이고, 저는 또 이 도영이가 커서 다시 이 자리에 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우선 제가 우리 두 잘생긴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동호 대표님, 네. 저는 늘 학생들한테 사업이란 것은 이 세상에 가치를 만들고 그 일부를 돌려받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동호 대표가 아이디인큐를 창업하고 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었는가 한번 설명 주실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아이템을 찾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이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공감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피드백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고객이 한 300~400개사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50% 절반 정도는 이전에 시장 조사를 한 번도 못했던 기업들이세요.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한 번도 못했던 고객 기업들이 이제 오픈 서베이를 통해서 이제 더 나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미약하나마 사회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오전 세션에 200개 회사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창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떨 건가 하고 봤는데, 놀랍게도 팔방미인은 사업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분야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나머지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바로 오픈 서베이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기여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환희 대표님,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예. 우리 한 대표 하시는 일은 2중, 3중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선 사회적 기업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거기다 또 하시는 일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참여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스폰서 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소위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는 투 사이드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이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이 자리 빌어서 좀 얘기 좀 하시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그 제품이든 서비스든 어떤 본질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그것들을 사람들이 그 본질을 보고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 본질에 대한 어떤 사업가나 창업가,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회적 기업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 제품을 만든 후에 그것이 사회적 기업 제품입니다라는 어떤 감정적인 호소라기보다는 제품 자체가 본질이 뛰어나고 퀄리티가 높아서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 제품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찾고 선호하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사회적 기업 제품이었구나 후에 느낀다면 그 감동이 아마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빅워크의 진정성 느껴지나요? 자, 느껴지면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 대표께서
네. 예, 묻고 싶은 거 얘기 좀 하시죠. 사실 저도 이제 빅워크를 하선이 대표님을 만나고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걸어봤는데요. 이게 한번 여러분들도 앱스토어에서 빅워크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빅워크라는 게 단순히 걷는 데서 끝나진 않을 것 같다. 결국은 이게 그 사람들의 참여와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인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만 보면은 걷는 것만 이제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이후에도 분명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빅워크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도 처음에 빅워크를 서비스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걷기를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뭐 밥 먹기, 뛰기, 뭐 이런 조깅하기 다양한 것들을 좀 상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저희 자체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네. 우리가 플랫폼으로 가려면 이 걷기라는 것이 기부로 연결되는 이 핵심 축을 정말 제대로 가져가면서 이 안에서 다양한 일상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컨텐츠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적인 측면을 이 걷기라는 이 핵심 안에 넣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민하 교수님께 늘 말씀만 듣다가 이제 직접 뵙고 나니까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민하 교수님께서는 이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벤처 이 역사를 섭렵을 하셨는데 그때랑 많이 환경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선배님들이 80년대, 90년대 창업하던 시기와 저희가 지금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달라진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그 선배 창업가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특히 더 배워야 하고 또 혹시 어떤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교수님께서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우선 1세대 벤처인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은 좀 가졌으면 해요. 그러니까 우선 앞에 간 사람들이 매를 맞았잖아요. 저희들이 85년도에 제가 창업을 했고 95년도에 벤처기업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 벤처기업 협회 만들 때까지는 한국에 코스닥도 없었고 또 벤처기업 특별법도 없었고 뭐 인큐베이터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면서 처음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벤처기업 협회를 만들고 코스닥을 96년, 97년도에 벤처기업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법입니다. 지금 중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이 뺏겨가서 쓰고 있는데 저는 로열티를 못 받고 있어요. 예. 여튼간에 이와 같이 해서 지금 벤처의 인프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뭐 불만스럽겠지만은 그 정도까지 온 거는 앞에 선배들이 역할을 좀 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배우지 말아야 될 거, 저는 첫 번째 배우지 말아야 될 게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생태계가 없으니까, 동태가 아니고 생태입니다. 예. 생태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접 모든 걸 다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체질에 굳어 있습니다. 1세대 벤처인들은. 근데 이제는 그래가지고 너무 무거워지죠. 또 그렇게 창업하면은 창업 자금이 많이 드니까 잘못하면 집안을 말아먹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창업을 하면 후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근데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는 창조적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어렵겠죠. 재미있게 창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볍게, 재미있게,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여럿이서 초협력, 이번 세션의 주제인 초협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의 대표님. 네, 저는 김동호 대표님께 네. 먼저 질문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밤에 열심히 이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밤 10시쯤 이제 오픈 서베이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했던 포럼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저도 예전에 생각하면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이제 시장조사 참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이 시장조사도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예전에는 오프라인이나 웹에서 이런 시장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모바일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좀 그 벤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는데 이 아이템의 특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 정도로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한 1000만 명 정도가 쓰이다가 이게 언제까지 갈까?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영업을 나갔을 때, 처음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니네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하면은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이렇게 궁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웠는데 그게 이제 저희의 노력과 무관하게 이 스마트폰 생태계 자체가 한국에서 워낙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그런 좀 어려움들이 그 저희 노력과 무관한 외부 환경의 운으로 인해서 조금 수혜를 받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제가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저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은 특히 어떤 협력적인 부분, 상생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회적 기업이 지금보다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타 벤처기업과 어떤 협력의 모습을 갖추면 좋을지 그런 의견을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어려워 보이죠? 예. 제가 사실은 기업을 30개 정도 만들어 봤습니다. 메디슨을 포함해 가지고 의료 회사들 한 20몇 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사회적 기업은 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틀릴 수도 있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든 아니면은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적 기업이든 간에 한 가지 목표는 동일하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뭔가 이 사회에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도 가치를 못 만들면은 망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은 차이는 뭐냐면은 영리 기업은 일반적으로 내가 소비자에게 뭔가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고 소비자로부터 수익을 받죠. 사회적 기업은 이것이 제3자로부터 받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테이크 홀더가 하나, 두 개 이상 더 늘어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많은 대기업 혹은 벤처기업 같은 스폰서 기업들에게 그들에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장기 이익과 선순환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나를 도와달라,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15분인데 딱 지금 30초 남았어요. 네. 이렇게 한 게 플로의 질문을 안 받기 위해서인데 그래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딱 한 분. 네. 자,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예. 예. 네네. 네, 그 시간이 단축되는 것과 정확성 그리고 그 외의 요소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 조사의 정확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시간만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사를 잘 설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타겟팅하는 표본 집단과 유사한 그 샘플을 뽑아내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에 가까운 시간에 응답을 받는 것과 결과를 분석하는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순서대로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회사에는 그 대형 리서치 회사들, 뭐 닐슨이나 TNS에 계셨던 분들을 많이 모셔와가지고요. 그분들과 함께 이런 조사를 설계하는 과정들은 전문성을 갖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집단을 설정하는 과정은 예를 들어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4만 명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패널을 기반으로 이제 고객이 원하는 세그멘테이션을 맞춰서 저희가 설문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 전국 정도로. 예. 네 예, 시간이.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아마 오픈 서베이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거나 아니면 뭐를 받으실 겁니다. 꼭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하실 때 오늘 즐거웠다는 쪽으로 가능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빅워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스마트폰에 빅워크 앱 다운로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